자, 이제 노하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기업과 직무를 정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포커스. 진로 지도와 취업 컨설팅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저 삼성에 입사할 건데요. 삼성은 그룹명이지 회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중공업하고 삼성전자하고 요구하는 직무, 인재상, 요구 조건이 얼마나 상이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삼성을 간다고요? 이게 안 맞잖아요. 삼성증권은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포커스란 말이 뭐냐면 기업을 정하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화학 계열로 가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LG화학 갈 거야라고 딱 정하셔야 거기에 필요한 직무가 있어요. 어떤 직무는 신입 안 뽑아요. 무조건 경력직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그 경력직 직무를 갖고 싶으면 그 경력직 직급들이 어디선가는 신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입을 어디서 했는지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링크드인 같은 데 들어가서 어느 기업에 어떤 직무 한 사람의 프로필을 보니까 요렇게 올라왔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 점에서 타겟팅을 분명히 하시라.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파리바게뜨 입사를 하고 싶다. 본사 얘기입니다. 제빵이 아니라 본사에 입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혹시 파리바게뜨라는 그 회사가 존재하냐고. 여러분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당시가 그때가 이제 꽤 시간이 좀 전입니다.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회사명이 파리크라상이었어요. 파리바게뜨는 브랜드명이었고 회사명은 파리크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면접하는데 제가 파리바게뜨에 지원하는 이유는 이랬으면 그 바로 탈락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회사 홈페이지 밑에 있는 회사명조차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지원하지 마시고 명확한 기업과 직무도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찾아보시면 신입을 안 뽑는 직무가 있어요. 그러면 포기해야죠. 대신 그 직무에 가기 위해서 커리어,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석사급이다. 석사급은 뭐예요? 지식도 탄탄해야 되지만 적어도 연습해봤다. 여러분이 뭐 엔지니어링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적어도 한번 만들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뭐 강의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센터에 가서 아무리 몇백 시간 교육을 받아도 현장 가서 강의를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 점에서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경험을 따진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한 5년 봅니다. 대학 교육 기준으로 5년 정도를 공부한. 그러면 이제 뭐 학사는 당연히 넘잖아요. 적어도 전문 지식과 경험이 섞여 있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좀 슬프지만 지식보다는 경험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력직 신입사원이란 말도 하잖아요. 기업이 왜 경력직을 선호할까요? 바로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투입되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뭐 신입사원 교육이 그렇게 길지 않고 깊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열정페이라고 해서 좀 문제로 이기는데 미국처럼 자신이 원하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과 돈을 쓰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험을 쌓아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팀워크, 커뮤니케이션을 해보고 일했을 때 평판을 만들어내는 경험들을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점에서 약 5년치의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골고루 아닙니다. 여러분의 적어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석사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성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뭐 그 비전문성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는 옵션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프로그래머를 뽑았는데 프로그래밍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점에서 석사급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약 5년치의 지식과 경험을 늘 생각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생성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생성 AI에게 맡기는 분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잘 나와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보는 저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매년 그 입사 준비를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생성 AI가 등장을 하니까 서류 수준이 많이 좋아졌는데? 자, 그 말은 뭐예요? 돌리는구나. 바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들은
그 높아진 서류, 즉 이제 본인이 적은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진 그 형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형식적으로 넘겨버려요. 서류 전형으로도 거르지 못하는 못하는 사람들은 면접으로 걸으면 되니까. 근데 서류 전형도 통과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제 그냥 무조건 포기하셔야 돼요. 다만 그 생성 AI가 만든 그 형식 있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뛰어난 체력을 그 아무리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넣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뛰어보면 알잖아요. 현장 시켜보면 알거든요. 현재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면접과 인턴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PR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 5분, 10분 정도 시간 안에 본인을 얼마나 잘 PR할 수 있는지를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경쟁이잖아요. 이력서는 형식이에요. 이제는 다 물어볼 겁니다. 이미 생성 AI는요, 서류상으로 볼 때 AI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물어보고 다 확인해 볼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평판 조회, 여러분 SNS 조회 할 겁니다. 자, 왜냐면 이력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 설명이 여러분이 쓴 건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턴과 면접과 그런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쉬워지겠죠. 고용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습니다. 뽑은 사람을 해고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들어가만 가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력서 내용을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고는 고용원에게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저는 잘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나라 좀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일 잘하는 사람 뽑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경력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볼 때 현재 고용에 대한 리스크를 너무나 많이 느끼는 이 기업들이 사람을 뽑을 때 그만큼 실질적인 무언가를 따진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어떤 역량이 증명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경력이 평판 관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평판 관리는 5년을 하십시오. 최근에 정치적인 이야기로 이런 거 해서 어디 조회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원래 한 5년 합니다. 5년 정도는 다 훑어봐요. 제가 예전부터 우리나라 대학생이나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SNS 하시는 건 좋은데 사회생활 하실 거면 기업의 비난은 가능하면 피해라. 네, 생각보다 어깨가 좁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비난 가능하면 피해라. 자, 비난하실 거면 그 회사랑 일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를 비난했는데 LG전자는 좋아할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업계가 좁아요. 그리고 점점 더 그 기업들도 네트워킹이 되고 있어요. A라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를 서로 직간접적으로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LG전자에 왔으면 상식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뽑고 싶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담당자들끼리. 실제로 저희는 강사도 평판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건데 담당자들끼리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 한번 잘못 뽑아가지고 강의를 맡겼다가 망치면 강사만 끝나나요? 담당자도 그럼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런 정보를 교환하죠. 여러분들이 나쁜 기업들 레드리스트라고 해서 공유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현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평판 관리를 한다면 5년치를 뒤진다면 물어볼게요. 현재 여러분들은 평판할 거리가 5년치 있습니까? 두 번째, 조회를 했을 때 정말 기업들이 봤을 때 문제없다. 또 반대로 정말 괜찮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평판 관리가 되어 있나요? 제가 아까 석사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전공에서부터 5년은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년 관리라고 하니까 무조건 4년 졸업하거나 취업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5년 정도의 자연스러운 학습과 경험이 누적된 상태의 사람을 대기업들은 원하고요. 또 그래서 거꾸로 지난 5년간 뭐 했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그게 프로필이고 그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가 담겨야만 여러분의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가르치는 것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전공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전공이 적어도 여러분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어우러졌을 때 적어도 다른 학과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 전공에 대해서 우위에 올라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해 보시라. 그 점에서 어떤 기업을 가시든 저는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 못할 기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석사 정도의 수준과 평판 관리가 동시에 병행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여러분의 그 이력 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비공개, 즉 이제 인터넷에 막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픽업하는 그런 어떤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공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뭐 최근에 이제 뭐 특정 학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르겠다 이런 말. 근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그 학교에는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기업 학교를 돌면서 픽업할 건데 우리가 싫은 학교는 안 가. 그거는 아무도 못 먹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 공개석상에서 공채하고 있는데 특정 학교를 다 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난 그냥 현장을 도는 건데 그 학교를 안 간 거죠.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 대학도 편파 관리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편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갔을 때 교수님이 혹은 여러분의 선배가 여러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가 중요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업계가 좁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타겟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위 기업이 예를 들면 뭐 반도체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실 삼성전자가 규모는 1위 아닙니까? 그러면 2위에서 SK 하이닉스도 염두에는 두십시오. 대신 SK 하이닉스나 그 관련 기업에 갈 때 절대로 삼성전자하고 악연을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판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길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움직이지 마시고, 왜냐면 5년 정도 일을 했다면 적어도 회사는 한 번 정도만 옮기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헤드헌터들도 특정 기업하고 2, 3년을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경력을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평판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